네, 검찰이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허위 신고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어제 공개된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의혹 관련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담겼는데요. 정 교수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고 대신 조 전 장관이 SNS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관련 내용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성우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예, 조국 전 장관 의혹 수사 지난 8월 말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2달여 만에 정경심 교수가 구속 기소됐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8월 27일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76일 만에 정경심 교수가 재판에 구속 상태로 넘겨진 겁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11개 혐의였는데 금융실명법 위반과 사기,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A4용지 79쪽 분량의 공소장에 혐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정확히는 공소장만은 32쪽, 나머지는 정 교수의 범죄 일람표입니다. 네, 혐의를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먼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 지금까지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어제 국회에 제출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정 교수의 자산 투자 전반과 관련한 의혹이 망라됐습니다. 먼저 사모펀드 업체인 코링크 PE로부터 허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억 5,7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은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했습니다. 코링크 PE에 99억 4천만 원을 투자할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차 전지 업체 WFM 주식 7억 1,300만 원 상당을 사들인 것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주식 투자 액수가 지금 7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알려졌던 의혹들인데 또 새롭게 드러난 의혹도 있죠. 네, 공소장에는 정 교수의 차명 거래로 의심되는 내역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검찰은 이를 금융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눈에 들어오는 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동생과 단골 미용사 계좌로 WFM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였다는 겁니다. 이를 포함해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이후인 2017년 7월부터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기 2주 전인 지난 9월 30일까지 790차례나 차명 거래를 검찰이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SNS로 알게 된 지인 명의 계좌로 선물 옵션에 투자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이 공직자가 되면서 주식 자산을 백지 신탁할 상황에 놓이자 차명 투자를 하게 됐다는 게 검찰 판단인데요. WFM 실물증권 7만 주는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했고 공직자 재산 등록에서도 빠뜨렸다고 봤습니다. 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표창장 위조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이런 상황인데요.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는데 자, 검찰이 기소하면서 누군지 특정을 했습니까? 네, 정경심 교수 입시 비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된 건 조국 전 장관의 딸입니다. 표창장을 비롯해 위조된 서류들이 대학원 입시에 활용되는 과정을 정 교수와 딸이 함께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겁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말고도 검찰은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과 공주대와 단국대 의대 연구 참여, 호텔 인턴 등 7가지 경력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검찰은 입시에 제출된 서류를 7가지나 허위로 만든 동기를 뭐라고 봤습니까? 네, 검찰은 공소장에 정 교수가 고교 시절부터 딸의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른바 맞춤형 스펙을 꾸몄다는 건데요. 딸이 호텔 경영 관련 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이자 2007년부터 2년여 동안 호텔에서 인턴을 한 것처럼 만들고 2013년 3월 의전원 입시에 합격하지 못하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런 경력을 내세워 의전원 등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고 결국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네, 검찰 수사가 3갈래로 이어져 왔는데 나머지 하나가 이제 증거 조작 부분입니다. 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가 추가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먼저 정리해보면 기존 혐의는 2가지였습니다. 증권사 직원을 시켜 자택과 연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숨기도록 지시하고 코링크 운용 보고서에 블라인드 조항을 추가해 위조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코링크에 자신의 동생 이름이 적힌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라고 요구하고 압수수색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할 것을 지시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도 펀드 출자자를 숨기기 위해 허위 해명을 하게 했다고도 공소장에 적혔습니다. 예, 정경심 교수 그동안 혐의를 전부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고 또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구속이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네네. 검찰 기소와 관련한 입장이 취조된 게 있습니까?
네, 저희 취재팀이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정경심 교수 측에 연락을 시도했는데요. 예. 이렇다 할 입장을 듣진 못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 교수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펀드 운용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블라인드 펀드라 어디에 투자했는지도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FM 주식 매입과 관련해서도 사들인 적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또 딸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인턴 활동을 한 곳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위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해 왔습니다. 정 교수는 구속 이후로도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는데요.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따지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법원에 보석을 통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진실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면서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 어제 부인 정 교수 기소와 관련해서 SNS에 입장을 밝혔죠. 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 기소 소식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14일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이후 28일 만에 처음 공식 입장을 낸 겁니다. 만감이 교차하고 침통함을 느낀다면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도 곧 조사를 받게 되겠지만 진실은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 개혁을 중단하는 구실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어떤 혐의일지 모르나 자신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면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공소장에 11차례 이름이 등장하지만 정 교수 혐의에 공범으로 기재되진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두고 변호인 측과 일정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아직 정 교수에 대한 수사 역시 전부 마무리됐다고 보기는 이를 것 같은데요. 검찰이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공소장에 여지를 둔 만큼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조사를 받은 뒤에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